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조응천 시간입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 조응천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사실 대선 끝나고 지금 뉴스쇼에는 처음 모시는 건데 근데 그 사이에 직함이 바뀌셨어요. 비대위원으로. 예, 뭐 그렇게 됐네요. 비대위 얘기도 오늘 아마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잠시 후에 나눠보고 우선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그 회동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4시간 전에 취소. 이거는 너무 이례적인 일이어서 지금 국민들 엄청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 그런데 뭐 자초지종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알고 계세요, 조 의원님은? 저도 뭐 똑같습니다. 자세히 아는 건 없고요. 발표를 안 하기로 했다니까. 근데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그냥 만나가지고 뭐 식사하거나 차 마시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러고 헤어진 건 아니잖아요. 예, 사전에 두 분이 말씀하실 의제 같은 것들이 미리 다 정해져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발표할 내용까지도 사전에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그 과정이 제대로 합의가 안 됐던 거 아닌가. 그 협상 담당하셨던 분이 이철희 정무수석하고 네. 장제원 지금 비서실장, 당선인 비서실장. 예, 그렇게 두 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장제원 실장은 뭐 원래 굉장히 센 분이죠. 센 분이세요? 그리고 이철희 정무수석도 뭐 자분자분하십니다마는 예. 뭐 소신이 강하시고 뭐 일정 부분 이상은 양보 안 하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예, 아마 그 협상이 뭐 잘 진척이 안 됐으니까 아하. 예, 뭐 이 상태는 못 하겠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뭐 저 나름으로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깹시다, 미룹시다라고 결정을 한 건 먼저 얘기한 건 어느 쪽일까요? 아니 그건 뭐 누가 먼저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양쪽에 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한테 들고 가서 이렇게 네. 됐습니다 해서 다 오케이를 받아야지 그 되는 건데 네네. 끝까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한쪽에서 양보를 하거나 해서 절충이 돼야 되는데 예, 예. 거기서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가면 예. 뭐 안 되겠다라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동안에 항상 10일 선거일 이후 10일 내에 양쪽이 만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항상 화기애애한 분위기 맞아요. 뭐 그런 형용사가 항상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엔 그건 뭐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강대 강이 부딪힌 거예요? 아니면 뭐 당선인과 대통령 두 분의 뭐 케미가 안 맞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왜 항상 되던 것이 항상 화기애애한 장면으로 끝났던 것이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됐는지. 우선 케미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캐릭터가 좀 많이 좀 다르신 것 같고 또 그동안에 정권을 달리해서 예. 후임 대통령이 된 경우 즉 정권 교체가 된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과 후임 당선인 간에 뭐 내가 임명을 한 사람 이런 경우는 아마 제 기억엔 처음이었던 그렇죠. 것 같거든요. 처음이죠. 예. 예,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특이하죠. 예,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이런 거는 좀 받아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여쭤보지도 않았지만 예. 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니까 예. 근데 또 당선인 측에서는 예. 아니 어쨌든 또 내가 새 대통령 되는데 이건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할 거고 네네. 그런 게 부딪힌 거라고 보세요. 예. 거기다가 또 적폐 수사 해야죠 했던 거. 뭐 그런 앙금도 좀 남아 있지 않나. 뭐 저 나름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분석하세요. 이렇게 깨지면 이 누구 쪽이 더 어느 쪽이 더 손해입니까? 저는 제일 손해는 국민이고 어쨌든 국민으로서는
두 분이 빨리 만나가지고 화기애애한 모습 보여주고 네. 인수인계가 무탈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모습에서 어떤 안온감 같은 거 맞아요. 위안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그걸 지금 받지 못하고 계시는 거. 이 국민이 제일 피해자죠. 제일 피해자고. 두 번째는 아마도 당선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현재 대통령보다 당선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당보다?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현안 같은 거를 빨리 인계를 받으셔야지. 그러니까 뭐 언론에 다 노출할 수 없는 공개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급한 건 당선인이라고 보세요. 네네. 이렇게 깨지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두 가지가 걸렸다. 하나는 한국은행 총재, 감사위원 2명 등등등에서 주요 인사들의 인사권을 문재인 정권이 행사하고 떠날 것이냐, 아니면 후임 정권에게 물려줄 것이냐. 이게 핵심이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MB 사면 문제 이런 거였다고 알려지는데, 근데 이제 한은 총재 같은 경우는 정부가 경제정책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좀 뜻이 맞는 사람으로 임기가 4년이거든요. 총재 임기가. 4년을 함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이 당선인 측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이런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요. 예. 이런 사람 정도 어떠냐. 왜냐하면 이게 한은 총재가 또 비워둘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아니죠. 예. 그러면 아까 임태희 실장도 그 말씀하시던데, 그럼 이 사람들을 쭉 놓고 물 밑에서 네. 협의를 해서 이 사람은 좋겠습니다라고 지금의 정권도 후임 정권도 오케이 하는 그 사람을 현 정권 대통령이 발표하는 식. 네네네. 아까 임태희 실장 얘기가 그거였군요. 물 밑에서 협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지금 그러면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거부를 한 건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정도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손대지 마라. 우리가 들어가서 하겠다라고 한 건지 혹은 협의조차 안 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 발표하겠다. 라고 또 문 건지 대통령 쪽이 한 건지 어느 쪽인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협의하는 게 아무래도 맞다고 봐야죠. 예. 어느 쪽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조 의원님. 아니요, 모릅니다. 진짜 모르시겠어요? 예, 모릅니다. 아마 거기서 걸렸을 것이다. 그게 문제라면. 그게 문제라면. 예.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에서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단체로 입장 내셨더라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안 된다. 하실 거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된 다음에 하셔라. 이렇게. 어떤 입장이세요, 조 의원님? 저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는 통상 대선 이후 취임 사이에 당선인이 중요 인사에 대해서 사면 건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하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요번은 아주 특이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미리 있었어요. 예. 원래 제대로 된 모양이라면은 이번 대선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같이 건의를 해서 같이 받아들이는 그게 통상적인 이때까지 모양이었죠. 예. 근데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남겨놨고요. 굳이 네. 남겨놓은 상황이어서 또 사면은 항상 또 명분이 국민 통합이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메시지가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통합의 메시지는 이미 나갔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함으로써 통합의 취지는 달성했다라고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조금 부담스러우실 거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통해서 통합의 메시지 나갔는데 이명박 대통령까지 사면하라는 거는 그럼 이제부터는 좀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이다. 네네, 무리한 요구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금 겪어보지 못한. 물론이죠.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근데 또 이제 당선인 측에서는 그때 좀 같이 했었으면 좋았는데 굳이 남겨놓은 것이
뭐 측근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의원 말씀입니다만 김경수 지사랑 묶어서 패키지로 하려고 아유, 좀 묶어놨던 그런 건 얘기까지 나오니까 더 몸이 움츠러들고 예, 더 좀 너무 정략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될 일도 안 돼요. 예,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또 특히 좀 자세히 보시면은 윤석열 지금 인수위에는 박근혜 정부보다는 MB 정부 네, 인사들이 많죠. 인사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그 목소리가 많이 투영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만나긴 만나시지 않겠어요? 만나시잖아요. 만나셔야죠. 또 그럼 이 사면 문제는 결국 이번에 그냥 건너갈 거라고 보세요? 빠질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개인적인 예,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간 조홍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청와대가 불쾌해하는 게 몇 가지 더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만 하다 끝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민정수석실 폐지. 새 당선인께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뭐 당선인 맘이죠. 당선자 맘인데. 근데 청와대가 불쾌하다고 하는 지점을 보니까 폐지를 하면서 왜 지금 청와대 얘기를 끌어들이느냐 이건 이 지점인 거죠. 네네네. 뭐 민간인 사찰 비슷한 뭐 그런 뉘앙스가 들게 예, 하는 거죠. 예. 아하, 폐지 우리는 안 했는데. 예. 그러니까 당신네들 들어와 가지고 폐지를 하시든 말든 그건 상관없는데 왜 그 폐지의 근거를 마치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렇게 그걸 빗대서 얘기를 하냐. 예, 그게 이제 그런 속이 것 상한 같습니다. 거고. 네네. 그럼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건 이제 당선인이 물러나라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측근들이 좀 이거는 이제 알아서 물러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뉘앙스의 발언들. 당선인만 빼고 뭐 당선인과 제일 가깝다고 여기지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다 하셨고 당선인도 대선 기간 중에는 김호수 총장이 대장동 사건 제대로 수사 안 한다. 네. 이거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검찰주의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목 놓아 외쳤던 그런 분이고 또 작년 초에 총장을 그만두면서 나갈 때 추미애 장관이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뭐 징계하고 그렇게 할 때 헌법 정신과 법治시스템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어가지고 나간다라고 네. 얘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지금 몸을 던져야지 정치적 중립, 독립을 지킬 수 있겠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중립, 독립을 지키는 가장 그 법적 제도, 시스템은 총장의 임기를 지켜주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뭐 특정 사건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나가라. 그거는 완전히 앞뒤가 다른 얘기고 그건 총장 때 얘기와 대통령 당선인이 됐을 때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측근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당선인이 얘기한 적은 없는데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기간 중에는 후보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권성동 그리고 아마 권영세 부위원장도 얘기를 한 걸로 전 기억을 하고 맞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하셨어요. 대표도 얘기. 그러면 그 다 얘기한 거죠. 뭐. 아 당선인 맘이다 결국. 예, 아이고 당선인도 얘기했다니까. 저 후보 때. 후보 때 얘기했고 지금도 그러면 그 정도 얘기했으면 이것도 당선인 생각과 일치하는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말이 바뀐다. 말이 바뀐 것이다. 그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왔냐면 거봐라 검찰 개혁을 검수완박으로 확실하게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더 강력하게 검수완박하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검찰 개혁하자. 어떻게? 거기서 왜 또 검수완박이 나와요? 지금 뭐 검수완박 덜 해가지고 정권 교체론에 시달렸습니까? 우리가 지금 급한 게 코로나 긴급 지원, 뭐 경제 민생, 과학 방역, 뭐 또 지금 국제 정세가 오죽 긴박합니까? 이 정세 속에 남북 관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해야지 왜 또 거기서 일각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자 그럼 자연스럽게 민주당 비대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대위 구성이 굉장히 빠르게 조용히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근데 오히려 구성 후에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두관, 노웅래, 김용민 의원에 이어서 초선 의원 그룹 더민초하고 86그룹 더미래에서도 윤호중 비대위원장 퇴진하라 이런 요구가 쏟아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사실 그 송영길 대표가 물러나면은 뭐 잠정적으로 그 대표 권한 대행은 원내대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후임이 오기 전까지 하는 건데 이거를 8월 전당대회 때까지 임기를 못 박아놓고 나갔어요. 전임 그 송영길 대표 체제가.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그럼 8월까지 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방선거 전에 네. 바꿔야 된다는 네. 게 지금 네. 반대파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대선 패배 후에 리더십 공백을 신속히 메웠지만 또 윤호중 자신도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사를 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럼요. 안 하겠다고? 예. 고사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 누가 맞냐? 네. 방법이 없잖냐? 그리고 또 당무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선거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예. 당신밖에 없잖냐 해가지고 자기가 맡았다고. 억지로 맡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거의 뭐 독배를 마신 걸로 자기는 그렇게 정말 억울하다라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물러나는 지도부가 예. 그렇게 임기를 그렇게 연장하는 것이 그 정당성이 있냐? 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두 가지더라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그거 선거에 책임 있는 지도부 인사가 비대위원장으로 앉으면 이게 쇄신 이미지가 있겠느냐 이거 네. 하나랑 또 하나는 당권파가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하려고 지금 비대위 장악한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6월 1일 날 지방선거고 4월 말까지는 이제 지방선거 공천 예. 이제 막 이거지, 급격히 돌아갑니다. 예.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문제로 혼란이 막 가중되면은 제대로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안정돼야 된다.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뭐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분분을 합니다. 근데 지금 두 가지 큰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원래는 비대위원장은 네. 2달만 하기로 당헌 당규에 규정돼 있다고 그래요. 예, 임기가. 근데 8월이라면은 2달이 훨씬 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늘리려면은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맞습니다. 예,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 소집해서 이걸 논의를 한번 해야 되고 그때 이제 온갖 얘기가 나오겠죠. 두 번째는 25일 날 저희 원내대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또 한 번 더 얘기가 분출이 될 겁니다. 그런 공식적인 두 번의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번의 이벤트를 통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를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액션할 거다라는 의원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4선 한 번 했고 3선 한 번 했고 오늘 재선들 윤호중 위원장이 선수별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예, 듣고 있고. 그런 기류는 아니라고 그래요? 전반적인 기류는? 4선, 3선까지는 뭐 그런 거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 재선 그룹들 오전에 만나는데 뭐 어떤 얘기 나오는지 또. 아니 개인적인 의견이 전 듣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 대한 건 알고 있고 조홍천 의원님 물론 비대위원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쉽진 않겠지만 워낙 또 당에 대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냉철한 입장들을 가져오셨던 분으로서 지금 이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게 넘어갔으면 좋은데 좀 미봉하는 상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좀 답답하죠. 한데 어쨌거나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시키냐. 현실적으로. 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시키자 이런 분 계시잖아요. 아유, 지금 비유를 하자면 뭐 격전을 치르고 돌아왔어요. 뭐 승리할 줄 알았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패전했다고 하는
격전을 치르고 돌아와서 이제 갑옷을 막 벗으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다시 갑옷 입고 전장으로 또 가시오. 이거거든요. 아니 1600만 표를 얻은 우리 당 제1의 자산입니다. 네. 당을 위해서도 이재명을 위해서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재명이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용처와 스케줄에 대해서는 이재명한테 맡겨줘야지 지금 이재명 보고 다시 나가서 어떻게 해라. 그건 온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비대위원장감이 지금 마땅치 않다. 그러면 외부에서 누구를 모셔와야 되는데 네. 외부에서 모셔오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지금 있나요? 없거든요. 하하. 그럼 이런 파열음 계속되면은 이거 지방선거 또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이벤트에서 걸러질 거다. 중앙위와 저 원내대표.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요 질문은 좀 드려야겠어요. 경기지사 지금 구체적으로 공천 얘기가 막 나오는 곳이 경기도인데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만약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온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인물이 가능하겠는가? 지금 하시겠다고 한 분들은 한 3분 정도쯤 되시는데 글쎄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분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선 유승민 전 대표가 그래도 2번 정도 대선에 도전을 하신 분인데 갑자기 격을 낮춰가지고 도백으로 나가신다는 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아, 그건 나오시지 말란 얘기세요 지금? 아니요. 아니 체급을 갑자기 내리는 건데 홍준표 대표 같으면은 뭐 어련히 뭐 그러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승민 전 대표는 그래도 명분을 중시하는 분인데 이거 지금 두 분을 다 디스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죄송합니다. 일단 안 나오실 것 같지만 나오신다면 김동연 전 후보 물론 지금 근데 민주당 아니시죠? 그분은 우리 당이 아니기 아니시죠? 때문에 뭐 우리 당에 입당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 무소속으로 그분이 그러니까 새로운 물결로 나가고 연대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건 생각할 수 없는 얘기인가요? 경기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에게는 뭐 거의 국영수에 해당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주요 과목. 예. 이건 놓칠 수 없는 곳인데 정말 그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김동연 전 후보가 새로운 물결 탈당해서 민주당 입당한다면 모를까. 새로운 물결 후보로 나가는데 민주당 후보 안 내는 건 있을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월간 함께했습니다. 조홍천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